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버스 정류장 사고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류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봤던 부분은 뒤에서 먼저 가족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길래 옆에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 밟으면서 우측으로 좀 피했지만 뭐 범퍼 쪽이랑 휀다가 부딪힌 거죠. 가족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지만 하필 버스가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여기고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죠. 버스는 승강장 지나서 계속 주행을 했고 뭐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주행을 했고 지나서 갑자기 버스가 들어온 거죠. 승강장을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블랙박스를 봤을 때는 꺾으면서 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차선 변경하고 나서도 들어온다는 징후는 못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에서 벨을 눌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벨을 눌렀으면 당연히 먼저 들어갔겠죠. 근데 승강장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승강장에 사람들을 처음에 못 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이 있는 곳에선 미리 서행하며 끝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버스기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려다 급차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치는 무정차 통과는 교통 불편 민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보통 뒤따르는 차량은 앞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또 예측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무정차를 하고 바로 본선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마찰을 빚게 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의 입장인데요. 정차를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좀 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자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과를 해버린다던가 다시 정차를 급 정지를 해버릴 경우 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승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에 7대3이 나왔었는데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강조를 해서 분쟁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8대2로 나왔는데 정류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좀 뭐 서행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과실도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20%의 과실은 뭘까요? 선행하던 버스 차량이 속도가 늦고 저속으로 운행하니까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우측 방향으로 추월을 하고 있는데 보통 추월을 할 때는 앞차의 좌측 방향으로 추월해야 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의 점이 있고 또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할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무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견할 수 없어야 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마을버스 CCTV입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던 마을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 찰나 갑자기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들이 우르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류장을 지나서 제가 한 이 정도 차를 세웠고 그 손님 네 분 내려드리고 갑자기 이제 출발하는 동시에 한 이 정도? 저 좌측에서 이제 들어오는 차죠. 그 차에 껴드는 차에 제가 이제 딱 그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 차선에 분명히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주말이라 마을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좌측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차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손님 한 24명이 넘어졌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하신 분이 8분이에요. 8분 중에 2분이 좀 심각합니다. 한 분은 할머니신데 이빨이 위가 다 깨졌고요. 한 분은 여기 어깨가 골절이 된 거예요. 마을버스 기사인 제보자는 경찰에 급정거를 유발한 은색 승용차의 번호 판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도 판독이 안 돼서 국가서까지 보냈는데 국가에서도 그걸 판독을 못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사님이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 합의 본 건 한 1,000만 원 돈 됐고 제가 거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한 1,700 정도 나갔죠.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 대신 모든 책임을 진 제보자는 승객들의 합의금을 비롯해 휴업 손해까지 보고도 결국 퇴사를 당했다는데요. 차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제가 피해본 건 피해본 거지만 저는 단지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진정한 사과요. 다음 제보자 역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총 버스 경력은 지금 11년째인데요. 경기 시내버스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는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나서 무사고가 깨졌어요. 만약에 개인 택시를 받게 된다면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었으면 이제 그게 다 날아가는 거죠. 11년 무사고 기록이 깨진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제보자 앞으로 핸들을 틀며 유턴을 시도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끌어진 버스는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이고 2차로는 직진인데 1차로 좌회전을 타려고 하는 상황에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중앙선 쪽으로 유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반대방에 그 일행분들이 손들고 계셨더라고요. 일행들을 보고 그냥 돌리신 것 같아요. 그분은 내리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유턴을 하는데 왜 추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시라고 여기는 중앙선이 실선이 2개고 유턴 자리가 전혀 아닌데 여기서 유턴을 하시면 어떡하냐 했는데도 아주머니께서는 그냥 자기가 잘못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중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려던 차량 때문에 불거진 이번 사고.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찰 간부서는 억울한 걸 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법과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회전 차로로 해서 좌회전할 줄 알았지 여기서 돌릴 줄 누가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경찰 간부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앞차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차가 불법 유턴이라는 위법 행위를 했지만 제보자가 가해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뒷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앞차는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서로 충돌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무가 더 중요하냐?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중요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결국 상대 차량의 과실은 40%, 버스 기사님의 과실은 60%인 사안입니다. 버스는 제동거리가 길어서 급제동이 힘들죠. 게다가 안전벨트가 없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스 주변에 다른 차량이 돌발 행동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